나라별로 우체국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처럼 놀랍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더 놀라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 우체국에 무엇을 보고 놀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난 고향으로 소포를 하나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했다. 한국이 정말 놀라운 곳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우체국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런데 한국의 우체국은 이런 내 생각을 완벽하게 뒤집었고 아주 놀라웠어.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내려면 선 결제 후 박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내 택배 크기나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박스를 준다. 심지어 사이즈가 다르면 다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한국 우체국에서는 크기별 박스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포장을 마치고 택배를 붙일 때 박스와 택배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이었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가위와 테이프, 그리고 뽁뽁이라고 불리는 충격 완화제마저 셀프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 만약 이런 게 내가 살던 프랑스에서도 제공됐다면 모두 훔쳐가고 없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훔쳐갈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우체국 업무를 볼 때면 스마트폰에 드라마 2-3편을 꼭 넣어가는 편이다. 직원들의 업무 처리 속도는 말도 못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포장과 발송까지 끝이 나버려. 대체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인데요. 이 밖에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탈리아인의 말에 의하면 보통 전반적인 유럽에서는 우체국이나 관공서 업무를 보러 갈 때 기본적으로 책 한두 권은 들고 갈 정도라고 합니다. 몇 시간, 심지어 하루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 우체국 직원들의 친절함에도 놀라는데요. 물론 때때로 불친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손님을 대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의 태도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친절하다고 말하죠. 오늘은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를 보낼 때면 항상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 내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갔지만 안 된다, 기다려라 하는 대답만 들었었지. 하지만 한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면 1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 대체 무슨 차이일까? 이탈리아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20-30분이면 충분하더라. 이것은 한국인들이 늘 말하는 예의와도 관련됐어. 물론 이것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타국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더더욱 친절하고 예의 바랐어. 물론 그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 거면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유럽에서 우체국뿐만 아니라 관공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3시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가야 한다면 그날 하루 스케줄은 확실히 비우고 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굳이 우체국을 가지 않아도 편의점에서도 5분 만에 치르는 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급하다면 잠깐 뛰어갔다 오곤 하더라. 심지어 내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은 뛰어나간 지 불과 20분 만에 돌아왔어. 내 친구는 가끔 포장을 하지 않고 가더라. 그럴 때 친구한테 물었던 적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굳이 집에서 귀찮게 그런 걸 하냐고 대답했어. 처음 한국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어. 내 맘대로 박스를 고를 수 있었고 충격 완화제와 테이프,
그리고 가위까지 이 모든 것을 셀프로 이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난 대체 얼마일까 생각했지만 박스는 고작 400원부터 2,000원까지 매우 저렴했고 그 외 포장하는 도구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 심지어 모든 절차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지 뭐야. 나도 한국에서 우체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지. 셀프로 사용하게 두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치안과 사용한 것을 제자리에 두고 자신의 것만 챙겨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과연 한국이야. 한국을 경험하기 전 외국인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빠른 건 알지만 그만큼 일을 대충 한다고 생각했을 테지. 나도 그랬으니까 말이야. 심지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빠르지만 완벽하기까지 했어. 한국의 관공서나 은행, 병원 등 어디를 가보더라도 느낀 거지만 일을 하는 직원들은 기계가 한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속도와 완벽함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지. 한국에 5년 정도 살면서 택배온 배송을 경험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다. 하지만 기입한 연락처를 통해서 내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고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 나도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럴 때면 늘 내가 주소지를 잘못 적었던 거지. 하지만 택배기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장은 불가하지만 내일 다시 배송해주겠다며 나를 안심시켜주더라. 한국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난 가끔 내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에게도 꼭 한번 한국을 여행시켜주고 싶어. 한국 우체국 직원들을 이탈리아로 파견을 보내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탈리아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한국으로 교육을 보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우체국 시스템이 완벽하게 변화하지 않을까? 가끔 우체국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아마도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직원들 때문이지. 이럴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 왜 택배를 보낼 수 없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 역시 어이가 없어. 그러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주변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럴 때마다 난 불편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괜찮다, 적응할 수 있다 하고 말하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말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내 생각에 1년도 못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란 사실이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체국이나 관공서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본 사람은 절대 없을걸?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곳은 한국의 유명 맛집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을 보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특히 업무가 많아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사는 것을 자처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한 번만 경험해보면 너무 편리해 그런 생각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지. 심지어 한국에서 출근 시간 이후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한가할 때 우체국을 방문하면 포장도 직원이 직접 해주기도 한다. 깔끔하고 확실한 포장에 만족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두 번 만족한다. 결국 한국은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그것들이 쌓여 삶의 질을 높였고 그것들과 함께 시민의식까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내가 봤을 때 오래전부터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진짜 선진국이 어디인지 착각이 들 때가 많아. 이렇게 오늘 한 해외 네티즌이 작성한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